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변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지요. 참아온 시간보다 멈춰선 순간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더군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지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간, 호텔 직원용 출입문 앞에서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늘 그렇듯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표정은 굳이 바꾸지 않았다.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서울 시내 그랜드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계약직? 벌써 3년째다. 복도를 따라 밀대를 밀고 손님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짧은 말 한마디지만 나는 늘 그 인사를 빼먹지 않았다. 누군가는 청소원을 잘 보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눈이 마주친다면 그 사람 하루의 시작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길 바랐다. 그날도 그렇게 일하고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소리 없이. 그런데 오전 회의가 끝날 즈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잠깐만 사무실로 오세요. 그 말투가 유난히 딱딱했던 걸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는 항상 그랬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나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다. 앞에 나서지도 않고 뒤에서 불평하지도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한다. 부모님 두 분 다 편찮으시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고 계시고 어머니도 관절이 성하지 않다. 병원비는 매달 빠짐없이 나간다. 그래서 이 일은 내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삶의 중심이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도 3년 동안은 문제없이 일해왔다. 지각 한 번 없었고 손님 컴플레인도 없었다. 오히려 외국 손님이 길을 물으면 내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설명해주곤 했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아도 손짓 발짓 섞어서. 며칠 전부터 같이 일하게 된 노인이 있었다. 나보다 한참 연배가 있어 보였고 말수가 적었다. 작업복은 낡았고 손은 거칠었다. 처음이시죠? 내가 그렇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그저 처음 온 분이 적응하기 어렵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다. 청소 도구 위치를 알려주고 무거운 건 같이 들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괜히 마음이 쓰여같이 밥을 먹었다.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인사팀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안에서 말소리가 끊겼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제목만 눈에 들어왔다. 계약 해지 통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나왔다. 설명은 짧았다. 업무 태도, 근무 중 사적인 대화, 규정 위반. 나는 아무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며칠 전 그 노인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점심을 먹다 말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었다.
여기서는 착한 사람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까? 그땐 웃어넘겼다. 그저 노인의 넋두리라고 생각했다. 그땐 몰랐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전철 안에서 손에 쥔 종이가 자꾸 구겨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해고 통보서. 분명 종이 한 장인데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먼저 나왔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나는 잠시 신발을 벗은 채 서 있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이 제대로 나왔다.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라는 느낌.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주 검사 일정 확인 전화였다. 비용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나는 대답을 잠깐 늦췄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만 맴돌았다.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리고 지금 통장 잔액.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호텔 근처로 갔다. 출근을 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냥 억울해서였다. 인사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없는지. 3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다.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투는 전날보다 더 단정했다.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 높아졌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설명도 여지도 없었다. 복도를 지나 나오는데 프런트 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알 것 같았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느낌은 분명했다. 이건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며칠 전 외국 손님에게 길을 설명하던 내 모습. 점심시간에 그 노인과 나란히 앉아있던 장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조용히 일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게 어쩌면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방 너머에서 들렸다. 어머니는 약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내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은. 머릿속에 계속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 노인.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보던 표정.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눈빛.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착한 사람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까? 그 질문이 이제는 내 질문이 되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호텔로 가지 않았다. 갈 수 없기도 했고 가지 않으려고도 했다. 대신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부모님께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을 더 얹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병원 일정만 물었고 어머니는 반찬 걱정만 했다. 그 평범한 대화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나는 연락처가 적힌 작은 메모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그 노인에게 건네준 종이. 그건 부탁도 기대도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 인사였다.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기대는 늘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았다. 어디에도 전화하지 않았다. 조용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만 했다. 그 선택이 옳은지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이 지났다. 시간은 생각보다 느리게 흘렀다. 어느 날 우연히 TV 뉴스에서 그 호텔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경영 방침, 서비스 개선 이야기.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그때서야 그 노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말수가 적고 늘 주변을 살피던 눈빛. 청소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놓치지 않던 모습. 점심을 먹을 때도 늘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하던 태도. 그땐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서는 왜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그가 어느 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었다. 원래 다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내가 겪은 일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해고 통보, 인사팀의 태도, 프런트 직원들의 시선, 그리고 그 노인의 침묵. 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의미는 달라지고 있었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울렸고 그 다음엔 멈췄다. 가슴이 괜히 빨리 뛰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치 무언가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알던 관계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형태였을지도 모른다고. 그 노인은 단순한 동료였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까? 확신은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미 나는 그의 말 한마디를 기준으로 다음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되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 차량들이 멈춰 서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느껴질 만큼 무거웠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지배인, 인사팀장,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작업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그 노인이 들어왔다. 이제는 노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앉으세요.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왜 이 사람이 해고됐는지. 인사팀장이 서류를 들었다. 근무 중 사적인 대화, 규정 외 행동, 고객 응대 문제로. 누가 그걸 봤습니까? 말이 끊겼다. 여러 직원들의 의견이. 이름을 말하세요.
정적? 누군가 마른 침을 삼켰다.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업무 중에 너무 자주 누구와? 그의 시선이 곱게 꽂혔다. 청소원 한 분과. 그 순간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사람이 접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의자가 삐걱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이 호텔의 회장입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다. 3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당신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전부 봤습니다. 인사팀장이 급히 말을 보탰다. 그렇다면 오해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친절이 문제입니까? 혼자 있는 동료와 밥을 먹은 게 죄입니까? 길을 잃은 손님을 도운 게 규정 위반입니까? 말이 쏟아졌다. 짧은 문장들이 연달아 떨어졌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다. 나는 봤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호텔에서 누가 진짜 일하는지. 회의실 한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다.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적? 숨소리만 들렸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방을 가르며 떨어졌다. 지금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여왔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안도감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 문이 닫혔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결론에 닿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지는 않았다. 창문을 조금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별일 없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래간만에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옷장 앞에 섰다. 익숙하던 청소 유니폼은 더 이상 걸려있지 않았다. 대신 새로 받은 정장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손으로 천을 한번 쓸어내리다 말았다. 기쁘다기보다는 낯설었다. 호텔로 향하는 길도 달라졌다. 직원 출입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섰다.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잠깐 멈칫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나였지만 이전의 나와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 반응들 하나하나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게 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아차렸다. 일은 바빴다. 직원 교육, 회의, 문서 정리.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몸은 피곤했지만 예전처럼 소모되는 느낌은 아니었다. 점심시간, 혼자 식당 한쪽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자리였다. 그런데도 풍경은 달라 보였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예전에 나를 피하던 직원이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용서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감정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까웠다. 나를 지키는 방식이 바뀐 것뿐이었다. 오후에 회장실로 불려갔다. 문을 열자
그가 창가에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목소리는 그날과 같았다. 무리하지 말아요. 짧은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반찬은 소박했고 대화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식탁 위의 공기는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예전에 쓰던 작은 메모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연락처가 적혀 있던 그날의 흔적.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꺼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잠들기 전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했다.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루를. 그땐 몰랐다. 그 하루가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이제도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도 있고 말하지 않은 감정도 남아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고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불을 끄고 누웠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공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